안녕하세요. 장주경의 인기검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5일, 무려 15일이네요. 벌써 9월달이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보시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모두 빨간데요.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가 1.87%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은 1.18% 상승, S&P는 1.27%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지수는요. 유럽지수는 쏘쏘입니다. 0.1% 하락, 프랑스는 0.35% 상승, 0.07% 하락. 그래서 이제 유럽은 그냥 보합세다. 그리고 현재 중국도 뭐 0.28% 상승, 상해종합지수가 0.28% 상승, 항생지수는 0.66% 상승이고요. 니케이 지수는 현재 0.56% 하락 중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역시 미국 지수가 많이 올랐다.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왜 이렇게 올랐을까 내용을 보시면 역시 외환 브리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외환 브리핑을 보시면 자,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뭐 설계회사 ARM을 인수했기 때문에 뭐 주요 기업들이 이제 서로 인수합병을 한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또 있었죠. 미국은 뭐 맨날 백신 소식이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 FDA로부터 백신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좀 뭐 잘 풀리지 않겠느냐 해서 낙관론 때문에 이제 증시가 대폭 상승을 했고, 역시 그것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가 증가하고 달러는 내렸죠. 그래서 달러는 내리고 있고, 근데 뭐 달러가 한없이 내리느냐 그건 아니죠. 그 하단에는 또 달러를 또 굉장히 싸게 살려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물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백신 소식과 그 다음에 주요 회사들의 인수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뭐 저번에 많이 떨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회복한 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미국이 떨어질 때도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르진 않았고 약간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4% 떨어졌을 때 한국은 오히려 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뉴스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격 나타내는 한미 증시. 자, 미국은 떨어지는데 한국이 받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이 아시아경제 뉴스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 요즘은 이제 개인이 주포라고 합니다. 개인이 주포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개인은 열심히 사고 있다는 내용이죠. 개인 위주로 형성되는 수급 흐름이고, 다음으로 여기 MSCI 한국 지수의 경우 보시면 미국보다도 한국의 이익 증가율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익 증가율은 36.7%이고요. 미국의 이익 증가율은 13.4%밖에 아니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른다. 그런 내용이죠. 저희 뭐 예전 같으면 한국이 이제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도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뭐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서한 항구의 물동량이 이미 회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지됐습니다. 정지돼가지고 물동량도 굉장히 줄었었는데 미국 서한 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들이 미국으로 도착을 하면 미국 서한 항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구의 물동량 회복세라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수요가 거의 바닥이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재고 사이클은 예전에 IT 버블 붕괴만큼 그렇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망가질 만큼 망가져서 다시 올라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아시아 증시,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일이 남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유한타 증권에서도 보시면 개인이 매수 주체이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또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그 코로나 이전에 미중 무역 분쟁, 작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으로서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서 더 많이 떨어졌다. 이걸 뭐 더블 DB라고 하죠. 예.
두 차례의 악재 반영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바닥을 치고 올라올 일만 남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을 종합하면 미국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왜 오르냐라는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한국은 개인이 지금 현재 동학개미들을 비롯한 개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측면하고, 다음으로 이제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오를 것이다라는 내용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 증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이익률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를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는 0.64% 상승 중입니다. 2443포인트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은 개인이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도 샀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사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요 0.57% 소폭 상승 중인데요, 900포인트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자,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은요, 자,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는 자, 상한가가 어저께 풀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저 상한가 풀리고 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파셨어야 되는데요. 자, 카카오게임즈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카카오, 하나솔루션,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가 20.59% 상승 중이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LG화학, KPM테크, 삼성 SDI, 네이버, 현대차, 제주반도체, 한국금융지주, 비트컴퓨터, 시젠, 유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예스24, 한국전자, 우선주, 이런 주식들이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요 레고캠바이오, 레고니까 뭔가 뭐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레고캠바이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는요, 자, 먼저 차트 간단히 보시면, 아이고, 지금 뭐 거의 절정인 기량을 뽐내고 있네요. 뭐 요렇게 있다가 보시면 코로나 때 역시 16,000원이 있다가 지금 뭐 이미 뭐 7만원 한번 찍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1조가 넘는 회사이고, 상장 주식수는 뭐 2,300만 주, 2,368만 주 되는 그런 회사고요. 자, 기업 계열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뭐 개발한 후 뭐 팔아먹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여기 주요 기술은 ADC 기술입니다. ADC 기술.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는 ADC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수급을 보시면, 수급은 사실은 뭐 외국인이 엄청 내다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막 오르니까 외국인이 팔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다음에 뭐 그 물량을 기관이 좀 받기는 하는데, 이건 또 뭐 주로 개인들이 많이 받는 그런 물량으로, 그런 주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시면, 자, 여기 쭉 보시면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어저께 뉴스죠. 레고캠 바이오 길리어드 M&A로 재평가, ADC 기업 인수 추진. 자, ADC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월 7일 뉴스인데요, 하버 바이오메드와 ADC 공동 개발, ADC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ADC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ADC가 뭔지 알아보면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ADC입니다. 자, ADC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암치료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ADC는 암치료고요. 자, 이제 기존의 암치료는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화학항암제나 방사선요법, 이거는 이제 공격합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화학항암제로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다음으로 방사선을 쪼임으로써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문제점은 암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사망들도 많이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한 것이 이 면역항암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선별적 인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항체가 이 암세포만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 교과서를 보시면 뭐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에서 뭐 뭔가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런 작용들이 이제 생물책에 나와서 이제 항원으로 나쁜 놈이라고 인식을 하면 이게 세포독성 T림프구가 그걸 막 공격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내용 다 접으시고,
이 면역항암 용법이라는 거는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이제 항체라는 놈이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치료도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별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역할이 바로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세포독성 T 림프구도 역시 우리 몸, 그러니까 암세포만 공격을 하기라 우리 몸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보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요 암 치료는 이제 두 가지 기조였죠.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공격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이제 공격을 하긴 하되 이제 그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이 면역항암, 요런 이제 두 가지 라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자, ADC는요, 이 1번과 2번을 결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항체 약물 접합이라 그래서 이 약물이라는 건 항암제입니다. 이 화학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가 있으면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항체입니다. 대충 그린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우리 몸에 있는 항체예요. 항체에다가 이 항암제를 이제 부착을 시킵니다. 부착을 시켜서 던져주면 이 항체가 암세포를 열심히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얘를 뿌리자. 그럼 기존의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 효과를 보려면은 일정 농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농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약을 뿌려요. 그래서 전신에 많은 약을 뿌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정상세포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면역항암용법도 이제 아까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ADC와 같은 거는, ADC는요, 항체 약물 접합체는 이 항암제를 항체에 접합시켜서 몸에 투여시키니까 이 항암제를 항체가 정확하게 암세포에다가 때려 붓는 겁니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암 치료 중에서는 뭐 좀 특이한 건데, 아니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신기술이냐? 그건 아니고요. 1960년대에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뭐 실험하고 연구하고 60년대, 80년대, 2000년대 그래서 거쳐가지고 현재는 벌써 뭐 3세대 기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요 회사로는 제가 뭐 대충 찾은 건데요. 이뮤노메딕스 미국 회사죠. 그러면 회사가 있고요. 한국 회사 중에서는 레고캠바이오, 오늘 설명해드릴 레고캠바이오와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이 ADC 관련 회사입니다. 자, ADC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ADC라는 거는 항암제하고 항체를 결합하는 거죠. 항암제하고 항체를, 여기 항체를 안 적어뒀는데요. 항암제하고 항체를 결합해서 암세포를 선별적으로 찾아내는 항체가 항암제를 싣고 암세포에다 항암제를 뿌려내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ADC 기술이라고 하고요. 자, AD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ADC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레고캠 바이오가 길리어드 M&A, 마치 뭐 길리어드라는 유명한 회사가,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레고캠 바이오를 M&A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보시면 길리어드가 이뮤노메딕스를 인수한 겁니다. 보시면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가 신약 개발업체 이뮤노메딕스를 인수했는데 인수 추진 중인데 이 이뮤노메딕스가 바로 ADC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내용이죠. 이뮤노메딕스 ADC를 하고 있고 우리 레고캠 바이오도 ADC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리어드가 길리어드가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길리어드가 이뮤노메딕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도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ADC 시장이 뭐 엄청나게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1960년도부터 이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드디어 뭐 빛을 보는 그런 모양인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ADC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버 바이오메드와 ADC 공동 개발 계약,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현재 19.72% 상승 중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역시
ADC 기술을 갖고 있는 ABL 바이오는 뭐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자 보시면 ABL 바이오는 4.85% 정도 상승 중이고요. 이건 10년 차트인데요. 레오캠보다는 과거에 가격 근처 정도에 왔네요. 레오캠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ABL 바이오도, 근데 물론 이제 ABL 바이오는 그 ADC가 전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얘들이 이중항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C는 ADC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암치료 관련해서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랐다, 19%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인기 검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